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집중 점검. 닥터의 경고. 소화불량, 부종과 같은 일상에서 흔하게 겪는 증상들. 괜찮아지겠거니 하고 넘기기 마련인데요. 단순한 증상인 줄 알았지만 암, 심장질환의 신호일 수 있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변화를 잘 살펴야 하는데요. 증상별로 의심할 수 있는 의외의 질환부터 통증 부위마다 주의할 만한 질환까지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놓쳐서는 안 될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 전조 증상. 오늘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네, 닥터의 경고 오늘 주제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증상, 전조 증상입니다. 우리 몸의 어느 부위가 나 아파 하고 깜빡깜빡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못 알아채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필기하실 거 앞에 갖다 놓으시고 방송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세 분의 주치의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재헌 교수님, 김도영 교수님, 홍순준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네, 자, 각 닥터의 경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닥터의 경고 강재헌 교수님께서 전해주시죠. 네, 저희 경고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경고합니다. 사소한 증상, 지나치는 당신 경고합니다. 사소한 증상. 사소하다라는 게 이제 뜻을 찾아보면요. 네. 뭐 보잘것 없다,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 건 어떻게 안다? 그냥 지나친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 뭘 저만 그렇게 그런 거 힘을 주면서 아니잖아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 경고장 받으려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저는 전조 증상 자체 뭐 사소한 게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그쵸, 그쵸. 래서 일단 예 경고 받겠습니다. 네. 저는 사소한 증상 지나치고 싶지는 않은데 사소한 증상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맞아,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나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소한 증상 뭐가 있나요? 예, 정말 다양한데요. 사실 어느 정도 연령, 나이가 증가하고 늘어나면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아니 뭐 내가 나이 들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젊을 때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끄떡없다가 조금만 많이 먹으면 탈나도 그래 내가 나이가 들어서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 또 무리하고 나면은 며칠 젊을 때는 며칠을 뭐 철야를 해도 문제 없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이렇게 하고 아 그래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사소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났고 또 오래 지속이 된다면은 아 이게 뭔가 어떤 질병의 신호가 아닌가 꼭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소하지만 지나치면 안 되는 전조 증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이 아프고 열이 나면 급성 간염을 의심하세요. 목 아프고 열 나면 감기일 것 같은데 급성 간염이라니 의외네요, 김 교수님. 네. 목이 아프고 열나면 대부분 다 감기, 독감으로 생각하고 실제로도 감기나 독감인 경우가 많지만 급성 바이러스 간염과 같은 질환에서도 이렇게 증상이 전조 증상이죠.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머리도 아프고 또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내가 감기에 걸렸구나 하고 병원에 가면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증상만으로는 이게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감기로 진단을 하고 감기약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환자는 감기약을 먹고 증상은 싹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황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돼서야 이제 내가 간염에 걸렸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이처럼 급성 바이러스 간염이 감기하고 유사한 증상, 전조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 A형 간염이 대표적이고요. B형 간염, 또 E형 간염도 이렇게 바이러스 간염을 일으킬 수 있고 또 특별하게 EB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우리 뽀뽀하면 걸리는 간염이거든요. 그래서 네. 애인들끼리 뽀뽀하면 간염도 걸릴 수 있는데 증상이 딱 목이 붓고 편도선 붓고 열 나는 그 감기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정말 알아야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네. 뭐 감기는 약 안 먹어도 7일, 약 먹어도 일주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저도 주변에 감기 걸리면 푹 쉬고 물 마시면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그냥 넘길 네. 게 아니었어요. 간염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열 나고 감기 증상 있고 목이 붓고 뭐 이러면 그럼 감기인지 급성 간염인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앞에서도 네. 그 환자가 그런 증상으로 오면은 구분을 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질병이라는 거는 이제 자연 경과라는 게 있는데 급성 바이러스 간염의 그 자연 경과라는 거는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오늘 주제가 전조 증상이어서 이 급성 바이러스 감염의 전조 증상이 딱 감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심하게 독감 증상, 머리 아프고 목 아프고 기침하고 뭐 그런 감기 증상 다음에 이제 그런 증상이 사라지면 황달이 찾아오게 되고 황달이 이제 낫게 되면 상당한 피로감을 또 오랫동안 호소하는 분도 있고 그게 피로감까지 없어지면 완전히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조 증상 때 병원에 오게 되면 혈액 검사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감기로 이제 감기약을 처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환자분들은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시고 내가 간염인데 감기약 때문에 간염이 심해졌다 이렇게 네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상 가지고 간염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명이나 화타가 되는 거죠. 네, 혈액 검사를 해야만 바이러스 간염을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조 증상만으로는 구분이 어렵고 이제 간염의 특이한 증상들 있죠. 황달이 있다든지 뭐 소변색이 아주 진하게 나온다든지 피로감이 심하다. 뭐 이런 증상을 동반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간염을 좀 더 이제 진단을 빨리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좀 심한 감기 걸린 다음에는 사소한 증상, 뭐 소변 색깔이랑 피로감이랑 내 피부 색깔을 좀 더 봐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간염 얘기가 나온 김에 간염에 얽힌 소문에 대해서 진실을 네.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문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주시죠. 간염이면 입냄새 난다. 이 소문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야, 잠시만요. 이거는 네. 제가 어렴풋이 들어본 기억이 나서 일단 저는 오라고 했거든요. 이유는 제 지인의 아마 남편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네. 간염을 잠깐 조금 걸리셔갖고 고통을 받았을 때 아내분도 좀 같이 힘들었던 게 입냄새가 아, 진짜요? 남편이 유독 좀 그때 심했다. 유독. 근데 알고 보니까 간염이었더라. 근데 그 이후로는 입냄새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좀 유독 났었던 것 같다. 예, 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모든 그 간염 환자가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라고 했고 사실 서태훈 씨도 가끔 미안해요. 생방 중에 이런 얘기해서 이거 이를 잘 안 닦거나 이 치주 질환이 있거나 이러면은 조금 각을 좀 하시게요. 예. 아니 서태훈 씨는 이를 잘 닦는데 담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 지금 뭐 갈수록 왜 그래? 아니 이거 저는 뭐 모르는 결혼을 일이에요. 못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일이고 일단 정답을 들어보고 이걸 좀 분석을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인데요. 네. 지금 서태훈 씨하고 비슷한 그 경험을 제가 진료 볼 때 하는데 이제 남편 환자하고 같이 오는 부인 보호자분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간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 요새 최근 들어 구취가 좀 심하게 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대부분 구취는 치아가 안 좋거나 또는 침이 안 나오거나 또는 위장 질환이 있을 때 구취가 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간 때문에 구취가 난다. 그런 경우 있긴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말기 간 경화. 그러니까 뭐 황달도 심하고 복수도 많이 차고 간성 혼수까지 온 분들 있죠. 혼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 간에서 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이게 그 대사 처리가 안 되고 입이나 이런 기도로 올라와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수로 누워 있는 분 옆에 가면 냄새가 좀 나는 걸 많이 경험하는데 그 정도까지 돼야 간 때문에 그 구취가 나는 거고요. 나머지 만성 간염에서는 거의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구강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고 뭐 위장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입냄새가 좀 원인이 다양할 수는 있겠는데 그 냄새의 종류에 따라서 또 추정할 수 있는 질환들이 있다면서요? 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입냄새로 어떤 질병이 있지 않나 의심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당뇨병이 갑자기 생겨서 조절이 안 될 때 아주 달달하면서 약간 신냄새 같은 게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위궤양이라든지 십이지장 궤양이 있어서 음식을 잘 소화를 못 시킬 때 이제 구취로 약간 썩은 달걀 냄새 같은 경우 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요독증이 있는 분들,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 중에서 톡 쏘는 그런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또 축농증이나 비염 같은 게 있다든가 폐렴 기관지염이 있다면 그 안에 염증 때문에 약간 고기 썩는 냄새 같은 게 구취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